북한강의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생태계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유해조소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원인과 대안을 알아봅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 피해가 잇따르면서 채소나 과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초등교장들의 모임인 초등교장회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성장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들어섭니다. 원주시는 정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특수설비와 첨단 장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 모임인 강원 초등교장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강원 초등교장회는 27일 이처럼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침해를 방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7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7일 상반기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7,1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188% 늘었는데 국가별로는 대만이 약 8.5배 늘었고 말레이시아와 홍콩 순이었습니다. 상반기 강원 지역 관광 소비는 1조 542억 원 규모로 40, 50대 관광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를 입은 농경지의 면적만 서울의 절반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산물 가격이 안 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집계된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만 축구장 164개 면적에 달합니다. 농작물 피해로 공급이 줄면서 자연스레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가격 보시겠습니다. 먼저 춘천중앙시장 기준 시금치 가격 보시면요. 한 달 전 660원이던 시금치 100g이 일주일 전 1,440원으로 2배 넘게 오르더니 현재는 2,070원으로 지난달 대비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적상추 가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춘천중앙시장 기준 적상추 가격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달 대비 가격이 정확히 3배 올랐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오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이 10개 기준 가격이 지난달 6,000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7,53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과일 가격도 올랐습니다. 방울토마토 가격 보시면요. 현재 1kg 기준 7,550원인데 한 달 전 대비 30% 넘게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소폭 내렸다가 다시 상승한 상황입니다. 사과 가격도 현재 춘천중앙시장 기준 10개에 26,600원인데 한 달 전보다 6% 넘게 올랐습니다. 장 보러 나온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올라가지고 못 사 먹어. 너무 비싸서. 이 오이고 뭐 이런 거고 호박이고 다 그래. 그래서 이거 조금 사가지고 가느라고. 요즘에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한 50% 정도.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부가 뭐 생활하는 데는 아무래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채소와 과일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26일 2023년 소고긴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강원도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소고긴 복합지원센터는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가 성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특수설비, 첨단 장비 등을 갖춰 금속 가공과 판금, 플라스틱 성형 사출 등 단계별 장비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백 지역의 여름 대표 축제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올해부터 태백 선선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꿔 28일에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는 28일 태백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태백 황지연못과 검룡소 등에서 한강과 낙동강 수계도시 예술공연팀의 초청 공연에 이어 물대포를 활용한 야간 물놀이 난장 등이 펼쳐집니다. 또 29일 저녁 6시에는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태백시가 선정된 것을 기념해 송가인과 김희재, 홍진영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이제는 사계절 내내 강과 하천에서 머물며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생태계까지 해친다는 점인데요. 네, 환경부가 유해조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무 한 그루에 빼곡히 앉아있는 검은 새들. 이름을 아시나요? 바로 민물가마우지입니다. 민물가마우지는 몸 길이가 1m에 달하는 검은색 새로 주로 무리를 지어 하구 등 내륙 물가에 서식합니다. 잠수 능력이 뛰어나 주로 물속을 헤엄쳐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에 볼 수 있는 새였지만 지금은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겨울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르는 민물가마우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 가마우지들이 번식을 시작하면서 개체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1000마리 정도였지만 최근 3년 사이엔 2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민물가마우지가 급격히 늘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구군 소양호에서 20년째 어업에 종사 중인 이광배 씨. 민물가마우지가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빼내는 통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 5, 6년 전서부터 한두 마리씩 보이더니 지금은 이제 군락지까지 만들어 갖고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먹이 활동을 하고 뭐 한 3, 4kg씩은 먹는 것 같아요. 그 어망에 들어가는 기본 양이 있는데 그거를 싹 먹어 치우니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둔 어구엔 꿰맨 흔적이 가득합니다. 14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어구라 찢어진 부분을 매번 다시 꿰매서 사용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시군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내수면 어업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제군에서는 소양호와 내린천에서 약 9천만 원, 홍천군 내촌천에서는 약 3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민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가마우지 떼가 늘면서 생태계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변해버린 원주 흥업저수지대의 거북섬입니다. 민물가마우지가 자리를 잡은 섬이나 나무에 배설물이 쌓이면서 나무들이 말라 죽는 백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섬은 원주시가 둥지를 제거해 서식지를 옮기는 복원 사업을 거친 후에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골칫거리가 된 가마우지.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마우지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면서 잠깐 머물다 떠나지 않고 아예 서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댐이나 혹은 보 이렇게 물을 막아서 이렇게 수위를 일정하게 가두는 그런 장소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꽤 많은 댐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천 곳곳에 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졌고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먹는 민물가마우지에게는
상당히 살아가는 데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태계 보호로 인해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작은 섬들이 곳곳에 생기면서 민물가마우지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탓에 계속 서식하게 됐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식하지 않을 때 같은 위도상의 일본에서는 이미 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위에 그렇게 강한 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온난화, 기후 변화가 이들 민물가마우지 숫자를 늘린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서식 환경이 우리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더 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살충제인 DDT 사용이 금지된 이후 수질이 좋아지고 오염물질이 사라지면서 물고기를 먹고 사는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하기 좋은 곳이 됐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민물가마우지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달라는 요구도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생생물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포획할 수 없는 종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늘어나는 민원에 따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어민 피해나 생태계 피해도 막심하긴 하지만 포획을 허용한다 해도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논의를 2번은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하는 경우는 좀 더 고민을 검토해볼 사항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요. 이달까지는 검토를 거쳐 유해조수 지정을 결론 짓겠다는 예정인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저출산은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30 세대들은 이 저출산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 기타 등등 다 합쳐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행복보다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으면은 애 한 명당 1억씩 든다는데 그 돈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애도 낳을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히 회사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기를 맡길 만한 환경도 만만치 않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기를 걸어도 뭐 반년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직장을 다시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하고선 퇴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혼을 한 남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다 보면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망설여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둘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문화를 쫓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또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춘천시가 휴대전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조 문자를 전송해주는 춘천 안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안심 서비스는 휴대전화 화면을 누르거나 버튼 조작이 6시간 동안 없으면 현재의 위치를 앱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송합니다. 춘천시는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위험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수목원이 29일부터 주말 야간에는 무료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야간 개장은 8월 말까지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